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국내 햄버거 시장에 2010년경부터 해외 수제버거 열풍이 불면서 관련 시장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기존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와 고가의 수제버거 브랜드로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장형 패티를 받아서 쓰는 대형 프랜차이즈 버거의 패티 맛과 수제버거의 맛은 비교 불가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유명 해외 수제버거는 가격도 비싸고 접근성도 떨어지기에 자주 찾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파이브가이즈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기가 떨어져 과거처럼 긴 웨이팅 없이도 사 먹을 수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브가이즈가 예전만 하지 못한 이유와 커져가는 국내 수제버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가이즈는 1986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앤아웃, 쉑쉑과 더불어 수제버거 3대장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데요. 파이브가이즈만의 특징이라면 음식 조리에 땅콩 기름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면 땅콩을 포대채로 잔뜩 비치해 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원하는 토핑을 직접 선택하는 부분과 호일에 돌돌 말아 나오기 때문에 빵이 눅눅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한화 갤러리아를 통해 2023년 6월에 국내 첫 매장인 강남점을 개점했을 당시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요. 3시간 정도는 줄을 서야 입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에 처음 생긴 파이브가이즈 버거의 맛을 보고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려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럼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강남역, 여의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역, 판교점까지 5개의 매장으로 늘어났지만 예전 같지 못한 인기에 더 이상 긴 웨이팅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 때문일 겁니다. 구성을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3,400원 햄버거에 6,900원짜리 감자튀김 리틀과 3,900원에 콜라만 주문해도 2만 원 중반대의 가격이 나와버리고 가격이 더 비싼 베이컨 치즈버거와 음료를 쉐이크로 마시고 감자튀김까지 추가하면 3만 원대의 가격이 나와버리는데요. 버거 세트가 3만 원이라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호기심에 사 먹을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사 먹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사실 아무리 수제버거라고 해도 특별한 외식의 느낌보다는 보통의 점심 저녁 때 식사 메뉴의 성격이 강하기에 가격이 중요하죠. 버거 단품 기준 6, 7천 원 정도에 세트로 해도 1만 원 초반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파이브가이즈는 두툼한 패티와 정통의 맛이 장점이지만 너무 비싸고 쉑쉑도 파이브가이즈에 비해서는 가격이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그래도 2만 원 가까운 금액은 지불해야 만족스러운 구성을 먹을 수 있기에 역시 자주 먹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브가이즈는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작년 11월부터 배달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 때문인지 배달과 포장에서의 경쟁력도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공산품 패티 등을 사용해 수제버거 대비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 햄버거는 유행을 타지 않는 대중적인 아이템이고 그래서 시장 경기에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 침체된 외식 경기에도 국내 햄버거 시장은 연간 5조 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햄버거는 그동안도 인기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인기가 있겠지만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분명 대세는 수제버거입니다. 그럼 대형 프랜차이즈 버거의 가성비와 고급 해외 수제버거의 맛이라는 장점에 교집합을 풀어낸 브랜드는 없을까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버거리인데요. 캐주얼한 가성비 수제버거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존 패스트푸드 햄버거와 비슷한 가격대로 수제버거를 즐길 수 있게 한 브랜드인데 실제 기본 버거인 프레시버거의 단품 가격이 4,900원부터 대표 메뉴인 버거리 버거의 세트 가격을 봐도 1만 원 내외의 가격이었습니다. 2021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버거리는 현재 전국 매장 수 100여 개로 성장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메뉴를 선보이는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홍대, 건대, 마포 세 군데 거점 지역 중심의 직영점 운영과 R&D 센터를 통해 기존 메뉴의 테스트와 신메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D 센터가 있는 인근 매장에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간판부터 레드 앤 화이트 조합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는 매장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는데 사실 파이브가이즈와 인앤아웃 등 해외 수제버거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색상 조합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매장에 온 김에 다양한 버거와 사이드 메뉴들을 선택해 먹어봤는데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정통 수제버거의 맛 그대로인데 가격은 파이브가이즈의 절반 이하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메뉴 중에서도 수제버거만의 패티 맛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더블 클래식 치즈버거를 추천드리고요. 에그 불고기 버거도 한국인의 대중적 입맛에 맞춘 버거라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버거리는 혼합육이 아닌 100% 소고기 패티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덜 짜게 옵션 및 다양한 재료를 주문 시에 추가 또는 뺄 수가 있어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제버거는 포크, 나이프를 사용해 먹는 등 한 입에 먹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버거리는 수제버거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특징이었습니다. 조리 시간은 평균 5분 내외로 주문이 가장 몰리는 피크타임에도 10분에서 20분 사이엔 메뉴가 완성되는 모습이었고요. 본사에서 R&D 센터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직영점과 R&D 센터 운영을 통해 메뉴를 검증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가맹점에 적용하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업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메뉴 개발로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메뉴 출시의 경우도 직영점에서 선 출시를 통해 판매량과 고객 반응 등을 먼저 보고 보완한 뒤에 전 지점으로 출시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연 2, 3회 메인 메뉴와 시즌 음료를 출시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R&D 센터에는 예비 가맹점주 교육이 진행되는 전문 설비를 갖춘 실습실도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직영점에서 실제 운영을 해보면서 미리 현장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 오픈 시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거리 운영 장점 중 하나는 안정적인 본사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 버거리는 업력이 35년이나 된 제조 유통기업 보승식품에서 만든 프랜차이즈 기업인 보승FC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이 회사는 국밥 전문점 보승회관으로도 유명한데요. 12년이라는 긴 업력만큼이나 오픈 후에도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는데 담당 슈퍼바이저들이 매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슈퍼바이저들은 입사와 동시에 직영점에서 운영 실습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경력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1년까지 실습 기간을 거친 뒤 현장에 파견되기에 더 현장에 맞는 가맹점 서포트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각종 플랫폼에서 버거리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지만 다양한 포털 사이트 및 플랫폼 모니터링도 진행하며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후기도 파악해 매장 관리팀을 통해 가맹점과 소통하며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노력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픈 마케팅을 지원함은 물론 우수 가맹점 선정을 통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동기부여와 상생 협력 방안 덕분에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높아 기존 점주가 두세 개씩 매장을 운영하는 다점포의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럼 버거리의 매출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전지점 평균 매출은 2023년 정보공개서 기준 연매출 4억 8,241만 원이었는데요. 이는 2022년 4억 1,311만 원보다 약 7천만 원 이상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월 매출 4천만 원 중반에 연매출은 5억 원대까지 올라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국 100여 개 매장으로 접근성만 높인 것이 아니라 수익성까지 증가하고 있기에 매우 유의미한 성과로 보였습니다. 식재료 원가율도 32에서 38%로 합리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형 패티가 아닌 패티육을 공급받아 매장에서 직접 성형 작업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회사인 보승식품에서 수입육 업체와 우호적인 관계로 낮은 단가에 고기를 받아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사의 요청에 최근 버전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니 전국 매장 평균 매출 4,460만 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빠져나가 지출합계 78.6%, 이익률은 21.4%로 이를 이익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이익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원가율에 홀 셀프 시스템으로 홀 인력도 필요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제버거의 핵심인 패티 굽기에서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리 기술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버거리의 패티는 냉동육을 납품받아 해동, 성형 작업을 통해 비프 패티를 만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대부분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완성된 패티를 받아 쓰는 방식이 아닌 분쇄된 패티를 받아 매장에서 직접 시즈닝과 성형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맛의 퀄리티는 높이고 원가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패티 성형 작업의 난이도는 있지만 버거리에는 온도 조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고성능 자동점화 그리들이 적용되어 있어 패티 굽기를 처음 하는 초보자도 쉽게 수제버거를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실제 타사의 사례를 보면 수동 그리들로 온도 조절이 어려워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 버거리의 창업 비용을 안내드리자면 다음 보시는 표와 같이 대부분 10평대의 소형 매장에서 소자본 창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점주 입장에서는 소형 매장으로 부담 없는 창업을 하면서도 홀뿐만 아니라 포장, 배달 등 다양한 판매 방식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홀과 배달의 매출 비중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론 홀 포장 60%에 배달 40%로 운영되며 주방 근무 인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요. 게다가 업계 평균 3% 수준인 본사 로열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마다 한 구역의 상권을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1.5km의 영업권을 보호해줘서 가맹점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 같은 브랜드끼리 같은 영업구역에서 매출 나눠먹기를 하는 우려도 없었습니다. 정크푸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햄버거를 최대한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즐기려는 시도가 눈에 띄는 요즘,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가며 메뉴 개발의 진심인 버거리의 모습은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였는데요.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전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